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카말라 해리스를 상대로도 트럼프가 지금 연달아서 공격에 나섰죠. 힐러리 클린턴 영상, 주변 인물들 자살당하고 이런 영상을 올렸고, 또 두 번째 트루소셜에 올린 거는 오바마 모든 그 숙주 원흉은 오바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에 대한 군법 회의, 그러니까 군사 재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암시하는 글을 올렸고요. 카말라 해리스가 이번에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트럼프가 그래서 비욘세 노스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로부터 공식 지지 카말라가 공식 지지 받지 않았습니까? 그거 여기에 대한 대가성, 그러니까 돈을 1,000만 불 받고 지지했다는 거예요. 비욘세 노스하고 예를 들어 그 오프라 윈프리도. 트럼프는 동부 시각으로 새벽 1시 34분 트루소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카말라 해리스가 엔터테인먼트 비용을 가장한 후원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루스 스프링스틴, 비욘세,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이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해리스가 희박한 관중을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해 매우 비싸고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비애국적인 연예인들에게 이것은 고장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부패하고 불법적인 방법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래서 카말라 해리스 캠페인은 재정 기록에 따르면은 오프라 윈프리 제작사 하퍼의 타운홀을 위해 100만 달러를 지불했고 비욘세 제작사에는 16만 5천 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카말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거죠. 원래 돈 주고 이렇게 지지받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비욘세하고 오프라는 지지를 해줬습니다. 카말라한테.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트루스 소셜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예, 트럼프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직접 대화를 계속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전쟁이 곧 끝나는 게 아니냐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트루소셜에 푸틴하고 2시간에 걸친 통화가 있었다면서 매우 잘 됐다고 믿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휴전, 더 중요한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을 즉시 시작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한 조건들은 두 나라 사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할 협상의 구체적 사항을 알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는 러시아는 이 재앙적인 대학살이 끝나면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하고 싶어 하며 나도 동의한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대규모 무역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는 막대한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국가 재건 과정에서 무역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황이 대표하는 바티칸은 협상 개최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상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 장소로 제안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뒤 미국과 여러 유럽 지도자가 레오 14세 교황의 제안에 대해 화상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교황이 바티칸에서 회담을 주최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화 톤과 정신이 훌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서 또 푸틴은 통화에 대해 매우 유익하고 매우 솔직했다. 이건 푸틴이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 윤곽을 그리는 각서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푸틴은 통화 후 기자들에게 그러니까 한 2시간 5분 정도 통화했다고 그러고요. 기자들에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에 향후 가능한 평화 협정에 대한 각서를 제안하고 협력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서에는 관련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 기간 휴전할 가능성을 비롯해 위기 해결 원칙, 평화 협정 체결 일정 이렇게 다양한 입장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면 휴전할 수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회담했다는 것은 우리가 대체로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게 해줄 이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에 대한 최대한 열망을 보이고 모두에게 적합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러시아 입장은 명백하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대법원이 베네수엘라 불법 체류자들 추방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습니다. 또 트럼프의 승리인 셈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은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35만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박탈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잠재적으로 추방 위기에 이들을 노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 명령은 단 한 명의 반대를 제외하고는 지난달 만료로 예정됐던 베네수엘라 국민 임시 보호 신분을 유지한 샌프란시스코 연방판사 판결을 보류한 건데요. 자, 그리고 트럼프한테 또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송사에 휩싸인 CBS 뉴스 웬디 맥맨 CEO가 트럼프 측과 합의하려는 소유주와의 갈등 속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니까 CEO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맥맨 CEO는 직원에게 보낸 메모에서 지난 몇 달은 도전적이었다. 회사와 나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렇게 사임을 알렸습니다. CNBC는 CBS 모회사인 파라마운트 글로벌 조지 칙스 공동 CEO가 지난 16일 맥맨에게 CEO직 사임을 요청했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당한 거예요. 자기가 그냥 스스로 나간 게 아니라 해고를 당한 겁니다. 60 Minutes가 이제 트럼프 관련해서 카말라 관련해서 악마의 편집, 카말라한테는 천사의 편집, 트럼프한테는 악마의 편집이 된 거죠. 그런 편집을 한 걸로 들통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회사의 갈등 속에 CBS 뉴스 간판 시사 프로 60 Minutes의 빌 오원스 수석 프로듀서가 지난달 전격 사임한 데 이어서 두 번째 고위직 인사 이탈입니다. 빌 오원스도 사실상 쫓겨난 거예요. 예, 그래서 60 Minutes는 작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였던 카말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인터뷰한 뒤에 그 영상을 편집한 게 들통이 나버렸어요. 카말라가 대답을 좀 더 잘한 걸로 이렇게 그 악마의 편집을 한 겁니다. 트럼프는 CBS가 카말라 해리스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발언이 방송분에서 편집됐다고 주장하면서 2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선에 승리한 뒤에도 방송 허가를 박탈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하는 공세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임명한 브랜든 칼 연방통신위원장이 불법적인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노력을 이유로 파라마운트와 스카이댄스 합병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이 CBS하고의 소송도. 그래서 CBS가 결국에는 합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전립선암 걸렸다고 어제 발표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스캔들이 폭로가 됐는데 바이든은 그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내내 암하고 투병했다는 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지난 4년간 그냥 완전히 모든 게 그냥 거짓으로 뒤덮이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게 언론들도 계속 실드 쳐줬고. 자, 조 바이든이 이상했다는 거는 이미 옛날부터 다 알았던 거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 선거 캠페인 동안에 어린아이들이 자기 다리털 만지면 기분 좋다 이런 얘기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뭐 자기 딸하고도 이렇게 그 나체로 샤워하고 그랬을 정도면 13살이 되도록. 그러니까 진짜로 미국을 운영했던 사람은 바이든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 영상을 보면 말이죠. 인터뷰 도중에 바이든이 그냥 떠납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예. For your bills, but run on them. That's right. Mr. President, thank you. 인터뷰 Thank you. 도중에 Thank you very Oh, I much. It's appreciate great to it. have 갑자기 you. 이렇게 Thank you, Good to have thank you, you. 쭉 thank 가요, you. 그냥. 다시 앉아야 되는데. Don't go TV anywhere. 촬영 It's a very 중인데. exciting day around here. We'll have reaction and analysis to everything we just heard. Well, and 이런 거를 두고 한국 한인 언론들은 만만세한 거죠. 바이든 만만세. 트럼프의 엄청난 장점들은 하나도 보도 안 하고 규제 완화라든지 국경이라든지 왜 무역에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러스트 벨트가 그렇게 쑥대밭이 된 거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경합주들이 왜 트럼프를 찍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제조업은 선진국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내러티브만 펼치고 있습니다. 자, 딱 와닿네요. 가장 바이든 건강 문제 없다고 밝힌 언론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언론이 AP통신이었죠. Associated Press. 누가 이렇게 딱 올렸습니다. AP는 뭐의 약자냐? Always propaganda. 항상 propaganda. 딱 맞네요.
AP통신이 제일 극악무도한 급진 좌파 딥스테이트 언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CIA의 그 앵무새예요. 그래서 전 백악관 대변인 장 피엘 이 여자도 책임이 있다. 바이든이 그렇게 인지력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예? 다 메인스트림 내러티브, 한국 언론, 한인 언론 내러티브는 뭐였습니까? 고령이다, 고령이다. 고령 문제를 자꾸 언급하면 트럼프한테도 그게 악영향을 미칠까봐. 워렌 버핏이 90대인데도 아직 생생하고 버니 샌더스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80대 거의 중반 되고 있지만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은 다 거짓말이었다. 코리안 장 피엘. 그리고 꼭 이렇게 흑인 여자 레즈비언을 백악관 대변인으로 한 것도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딥스테이트 전략입니다. 제임스 오키프가 이미 작년에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몰카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어드바이저인 헨리 애플이 뭐라고 그랬냐면 조 바이든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식물이 인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장 하나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2개월에서 24개월 동안 굉장히 이렇게 인지력이 많이 나빠졌다고 그렇게 밝히는 모습이에요. 이거에 대해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임스 오키프는 벌써 퓰리처상 한 20개는 받았어야 돼요. 이런 거는 보도 안 하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어떻게든 그냥 헐뜯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 언론들이나 미주 한인 언론이나 한국 언론들이 툭 하면 AP, 로이터, 뉴욕타워, 와포 이런 데만 인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박스뉴스도 인용 안 해요. 물론 박스뉴스를 제대로 이해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석할 줄 모르고. 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하게 박스뉴스는 하나도 보도를 안 합니다. 가장 시청률이 높은 케이블 뉴스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시청률 좋을 때는 ABC, MBC, CBS보다도 많아요. 시청률이. 전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hnhkorea.com 들어가시면은 메가 앨범인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 가입 클릭하신 다음에 추천인의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비타민이나 영양소 혈관을 통해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알부민은요. 100% 미국산 단일 성분 고품질 알부민만 고집해서 만든 단백질 제품입니다. 한국 병원에 납품 중이고 한국 의사와 약사들에게 큰 호응과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사이트 가입 주문하는데 도움 필요하시다면 213-500에 3301번 213-500에 3301번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로 도움을 한국어로 친절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복용하고 한 달 뒤에 이 피 체크하면은 알부민 수치가 정상화된다는 것 아실 겁니다. 저도 매일 빠짐없이 복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얼마 전에 그 뉴스네이션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자폐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다. 어떻게 특히 그 소년들 중에서는 12명 중 1명이에요. 지금 자폐 환자가. 예?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다. 맨날 그 홍역 백신 자기가 반대한다고 이게 논란이 될 게 아니라 예? 어떻게 자폐 환자가 이렇게 많을 수 있냐. 옛날에는 한 명도 보기 힘들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케네디가. 이게 그 홍역으로 죽은 사람이 지난 20년 4명밖에 안 된다. 이거 갖고 왜 생난리를 치냐. 메인스트림 내러티브입니다. 메인스트림 내러티브. 그러니까 뭐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도 다 그대로 받아 인용했죠. 그런데 자폐증은 자폐 환자가 10만 명씩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38%가 당뇨병이나 당뇨병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바로 헤드라인이 돼야 된다. 내가 어렸을 때는 홍역 환자가 연 200만이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 200만이었다. 아이들이 아니네요. 전체. 그리고 당시에는 400명 죽었다. 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만 홍역 환자 중에 4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명 중에 1명 꼴 죽었다. 그러면서 2035년까지 자폐증에 연간 100만 달러를 지출하게 된다. 1970년 자폐증은 미국인 10,000명 중 1명이었다. 현재는 31명 중 1명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린이 20명당 1명, 그러니까 소년 12.5명당 1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예요. 12.5명당 1명은.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자폐증 환자가 급증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일부에서는 뭐 저기 음식이다, 뭐 화학 제품 때문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폐증 환자가 아닌데도 자폐증으로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버 다이어노스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자폐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든다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또 정부기관들이 돈 어마어마하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정부, 연방정부로부터. 그게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폐증 이 숫자도 31명당 1명 이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그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20명당 1명이고 20명 중에 1명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남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년들 같은 경우는 12.5명 중에 1명.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좀 장난질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 백신 접종한 사람들일수록 어떤 방송에서는 뭐 메로나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19라고 할까요? 그냥 흰신, 사탕, 예. 유산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 이거 이 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의 유산 비율이 4.5%였는데 접종한 사람들의 그 엄마들의 유산 비율은 13.3%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크랙 브라키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박스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뭐라고 그랬냐면 seed oil이 굉장히 제일 안 좋다. 제일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제 방송 보고 또 이제 구독 취소하신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식용유 안 좋고 올리브유도 안 좋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일본의 요시노 의사 지금 후보로 출마했죠. 국회의원. 뭐 그레이프시드 오일 뭐 이런 거 다 싹 다 안 좋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름이 다 안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저는 이제 요시노 박사님 말씀을 믿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다 끓여 먹어야 된다. 기름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거는 다 아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그 피순환에도 안 좋고 이 씨드 오일이 온갖 질병을 야기시킨다고 그래요. 씨드 오일. 종자유라고 그러는데 예, 모든 씨드 오일이 하나도 그러니까 오일자 들어가 그러니까 어디 그 마켓 가가지고 오일자 들어가는 건 다 안 좋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올리브유가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하지만 이분 그 요시노 박사고 또 여러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올리브유도 굉장히 안 좋다. 근데 거꾸로 메인스트림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유방암을 발병한다고 그러거든요. 요시노 박사는. 근데 오히려 메인스트림 주류 언론을 보면은 유방암에 좋다고 방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거꾸로 또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서는 푸시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이 악마 같은 존재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제 아실 거예요. 악마예요, 악마. 그냥 사탄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스트림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들이 보도하는 내용은 절대로 거지것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 또 자기네 말이 맞다고 팩트 체킹까지 악마의 팩트 체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여러분께서도 아실 필요는 있다. 그 왜 시도를 왜 반대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이언 렘넌트 프리스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기독교 학교고요. 아이들 처음으로 사회를 배우는 소중한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교사진은 모두 신앙 안에서 교육 소명을 받은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아이들 인성과 창의력을 균형 있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따뜻한 지도와 헌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441-1004번입니다. 714-441-1004번 714-739-1004번 하셔도 됩니다. 714-739-1004번도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